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절사모에서 에바임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절사모 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항상 만나뵈고 싶던 분, 모든 절사모인들이 궁금해하던 불기관과 바랄라의 주인공, 네, 맞습니다. 지타의, 저는 개인적으로 지타의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오늘 개최실, 개최실이 이게 그거죠? 자취방. 네, 자취방입니다. 그거 간단하게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대부분 다 지타들이고요. 여기 맨 위층에는 이제 그 브리딩 들어간 애들이 있는 곳이고, 나머지는 이제 성체급들이 있는 곳이고요. 이쪽에도 이제 성체급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체 아성체들 있는 공간입니다. 개체 양은 그러면은 뭐 유체 하성체까지 포함하면은 한 2,300마리 정도 되겠죠. 딱 일하시면서 하기 적당한. 예, 맞습니다. 딱 일하면서 하기 적당한. 마지노선. 여기서 더 이상 늘어나면 일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대부분 나무 지타 키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기 여기서 첫 시작을 유체를 여기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유체 시작을 여기서 하고요. 정말 통이 없을 때 동안 통이 없으면 이런 피클통에도 하는데 웬만하면은 이런 통에서 시작을 해요. 일탈 유체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다들 이거 궁금해하시니까 저기서 어느 정도 타이밍에 넘어가시는지. 여기서 탈피 횟수로 하면은 N 한 6 정도? N 한 6 정도에서 이런 통으로 넘어가고 예, N6에서 이런 통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준성체 정도까지 키운 다음에 이런 적재형 케이지로 넘어가요. 이거 저도 네. 똑같아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 좋은 것 같은. 예, 근데 이제 수컷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완성체도 가능해요. 지타릴로 같은. 맞아요. 예. 그래서 수컷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끝까지 키우시면 되고 암컷들만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어느새 수완이 돼 있는 곳이죠, 여기가. 예, 저기서 충분히 수컷들은 완성체까지 될 수 있어서. 근데 이번에 좀 큰 지타, 대형 지타 보니까 네. 저기서 휘더라고요. 수컷들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야 되는 종이 있죠, 몇 개. 네, 뭐 바랄라도 되게 수컷이 크게 나오고, 그다음 네게리 말지타 같은 경우에도 수컷은 되게 크게 나와서 그런 애들은 이런 데서 완성체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통에서.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이거 수완 기다렸는데 적재소에서 진짜 많이 휘죠. 네, 휘거나 좁아서. 아예 못 나오거나 부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개체가 좀 크다, 수완이 크다 싶으면 무조건 옮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그러면 브리딩은 네. 잘 되고 계시는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다 지금 알을 물고 있는 상태라서 네, 순차적으로 이제 얘네들 내려가면 브리딩 끝나면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이 산란할 때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브리딩 된 애들이 있고요. 그러네요. 여기 보면 뒤에 이제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얘는 뭐예요? 알려줄 수 있으세요? 얘는 에버리티입니다. 에버리티. 곧 있으면 이제 새로운 분양자들을 만나러 찾아갈 애들. 역시 지타의 어머니. 여기서 보통 그러면 네. 다들 이제 궁금해하시니까 사육 온도. 사육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사이로 맞추고 있어요. 습도 같은 경우에는 한 50-60% 정도로 맞추고 있고, 저는 이렇게 4계절 내내 맞춰서 유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겨울에도? 네, 겨울에도 한 26-7도 정도로 맞춰서 하고. 피딩 주기는 어때요? 피딩 주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루에 한 번 하는 타입인데, 하루에 한 번 하다가 이제 탈피일이 가까워지는지 아닌지 정도만 확인하고, 탈피일이 가까워지면 이제 먹이를 안 주고 다음 탈피 때까지 기다리는 타입입니다. 저는 역피딩 나간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지타가. 네. 지타 옆피딩 빗두라미만 남아있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렇죠. 거미 사체는 없고 깃드라미만 남아 있는. 저도 역피딩을 한 2-3번 당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유체랑 아성체는 웬만하면 죽여서 급여하거든요, 깃드라미. 그게 또 팁이네요. 예. 근데 반대로 또 죽이면 단점이 있죠. 예, 죽이면 단점이 무조건 죽여서 급여한 다음 날 아침에 확인을 해야 돼요. 그치. 확인을 해서 개체들이 먹었는지 안 먹었으면 바로 빼줘야 되고,
그리고 먹었으면 찌꺼기 남잖아요. 그 찌꺼기 바로 치워줘야 되고. 아, 맞아, 맞아. 네, 죽여서 주면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확실히 조금 뭔가 사료 주듯이 잘 먹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빠르게 안전한 구간까지 도달하는 게 지타를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도 에바님한테 들었던 꿀팁 중에 가장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빨리 위험한 한 4, 5탈 구간을 넘겨라. 예. 최대한 빠르게 집중해서 키워서. 네, 한 5탈 구간까지는 수컷이든 암컷이든 그런 걸 다 떠나서 과피딩으로 해서 빠르게 탈피 주기를 땡긴 다음에 5탈부터 조절이 들어가면 돼요. 저도 에바님한테 그 말 듣고 난 이후로는 딱 묵직해졌다 할 때까지는 그냥 암수 구분 안 하고 네. 이빠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메이팅 이제 에바님 하면은 또 나머지 다 브리딩이니까 네. 메이팅 시기를 그러면 각을 어떻게 잡으세요? 메이팅 시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암컷 사이즈를 보고 어느 정도 좀 커졌다 이거는 좀 많이 봐야 하는 그쵸, 문제고. 그쵸. 예. 네. 일단 암컷이 탈피한 지 한 3달 내에 3달 내로 왔을 때 그때 이제 수컷 완성체를 붙여보는 거죠. 예. 근데 암컷이 만약에 시기가 맞으면 얘가 먹이를 안 먹은 상태여도 수컷을 배우자로 인지를 해서 메이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무조건 먹이로 막 먹는 게 아니라 배고파서 메이팅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막 자기가 못해서 안달이고. 오히려 암컷이. 예, 메이팅을 못해서 오히려 암컷이 리드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지타라고 무조건 사납잖아요. 얘네들 둘 다 사나운데 막 보면은 막 그냥 수컷을 넣으면 암컷을 막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먹을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암컷이 적절한 시기가 되면 자기가 오히려 수컷을 리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사납다고 해서 무조건 막 그게 아니라 잡아먹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암컷의 컨디션이네요. 네, 그렇죠. 암컷의 컨디션에 따라 당연히 탈피한 지 3개월 내여야 이제 수컷이랑 만났을 때 이제 메이팅을 준비를 하는 거고. 감사합니다. 이거 다들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나무지타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나무지타를 위주로 키우시잖아요. 네. 왜 크세나 이런 거는 잘 안 키우시는지.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털이죠. 아, 이게 털이 옛날에 저도 배회성이 털을 턴다는 그런 정보를 모른 채로 키웠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팔에 한번 이렇게 올려서 사진을 찍다가 여기 전체가 두드러기로 도배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태로 제가 심지어 편의점 알바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토시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간 거예요. 당연히 이게 손님들이 막 흉하다 뭐 그러지. 그치.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충격을 먹고, 이제 이건 배송은 좀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분양을 다 보내야겠다 해서 그냥 털쟁이들은 다 보냈거든요. 털쟁이란 표현을 쓰는군요. 예, 저는 그냥 배송 털쟁이라고 해요. 맞아. 네. 그리고 이제 공간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배송은.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나는 근데 공간에 대한 얘기는 좀 반대예요. 왜냐면 나 오히려 나무지타가 공간이 진짜 많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일단 이게 너무 커요. 이거요? 이거 진짜 너무 커. 근데 또 이거만한 애가 없어. 근데 근데 배송 같은 경우에는 딱히 키울 만한 뭔가 통이 안 보여가지고. 맞아.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저는 또 브리딩도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답이 없어요. 여기 한 칸에 과연 배송으로 했을 때 몇 마리가 들어갈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그치. 그렇게 따지면. 예. 지타처럼 이렇게 두 줄로 못 넣어요. 맞아요. 예. 네오박스 다들 쓰시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털도 있으니까 그냥 아예 배송은 생각을 접은 거예요. 근데 몇 마리씩 키우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귀뚜라미 회전율 때문에. 정말. 사랑은 1도 없고. 네. 근데 지타를 이 정도 키우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타들이 한 번씩 밥을 막 단체로 안 먹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시기에 귀뚜라미 회전율을 높이려면 어느 정도 좀 먹성이 좋은 애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전 항상 그래서 부족하게 시킵니다. 굶는 게 낫다. 이게 낫다. 자, 그러면 뭐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거긴 한데요. 타란툴라를 키우시는 이유, 이제 그게 곧 타란툴라에 대한 장점이겠죠. 그거 한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업도 조금 물고기 관련 쪽 전공자인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물고기를 엄청 키우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자취 생활을 하면서 이 수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공간도 공간이고 무게도 무게고 그리고 같은 공간에 너무 많이 못 둬서 그래서 이 수조를 운영하는 거를 이제 접고 다른 반려동물을 찾아보자. 이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게 시작이었는데 그 중에 눈에 띈 게 이색 동물. 근데 그 와중에 파충류나 이런 거는 부모님 너무 싫어하셔서 절지류로 하고 그래서 이제 타란툴라를 알아보면서 한두 종 이제 키우게 된 게 시작입니다. 근데 꾸준하게 계속 하시는 이유가 꾸준하게 하는 이유가 이제 생각보다 제가 지금 본업을 하고 있는데 이 관리하는 시간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맞아떨어져요. 예, 거기서 그리고 또 재미를 느끼게 되고 새로운 종이다 보니까 재미를 느끼고 그게 시작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생물을 키우는데 결국 이제 종착점은 이제 이 자기가 키우는 생물을 브리딩을 한번 해보자가 이제 종착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번식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즐거움이기도 하니까요. 하여튼 그럼 이제 입문하실 분들한테는 네. 이거에 대한 장점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일반 털 달린 동물에 비해서 유지비 적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짖지도 않고 계속 저희가 옆에 있어줘야 할 동물도 아니고 그게 제일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랑 똑같은 네. 것 같아요. 물론 독이 있지만 관상용 동물이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보기 힘든 지타들도 그냥 시원하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좀 더 놀다 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타 좀 더 보고 앞으로도 브리딩 많이 해서 네, 많은 분들이 지타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그냥 간단하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